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의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AI로 진화하는 지능형 DWH, 어널리틱스, 그리고 BI 워크숍인데요. 이번 세션은 실제 핸즈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부터 BI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초 개념과 핵심 기능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적이라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기존의 DW들은 특정 벤더 기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포맷이나 기능이 독자적이라서 이 데이터를 다른 분석 엔진이나 AI ML 시스템에서 활용하려면 좀 복잡한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DW는 주로 정형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나 대용량 데이터는 비용 문제로 데이터 레이크에 따로 보관해야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라는 그런 두 개의 저장소를 따로 관리해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와 ETL들을 또 이중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상에서 처리하고 또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데이터브릭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크하우스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했습니다. 레이크하우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 즉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 그런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인 비용 효율성과 그런 유연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레이크하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것을 회피하고 어떤 엔진에서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중복된 거버넌스와 ETL 그리고 AI 기능까지 플랫폼 내에 내장되어서 그런 복잡성을 좀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TCO 부분인데요. 최고의 그런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델타 레이크와 같은 그런 오픈 테이블 포맷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그런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고,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 자산에 대한 거버넌스를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데이터 웨어하우징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BI, 그리고 머신러닝과 AI까지 모든 데이터 워크로드가 이 플랫폼 안에서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브릭스 SQL, 줄여서 DBSQL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DBSQL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SQL은 세 가지 핵심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웨어하우스랑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반의 최적화 방식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그런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관리자가 튜너가 혹시 계속 개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브릭스 SQL은 이런 AI 기반의 최적화 서비스를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경험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SQL 지식이 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은 AI 기반의 그런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복잡한 SQL 구문을 잘 몰라도 자연어로 질문만 해도 SQL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합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ETL, 도구 분석, ETL 도구, 그런 분석 엔진 등이 다 따로 존재해서 그런 분산된 환경을 관리를 해야 했는데요. 이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AI까지 모든 것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이 DB SQL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SQL 웨어하우스라는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BI 등 각종 SQL 워크로드를 분산 처리하는 클러스터의 집합입니다. DB SQL은 이 컴퓨팅 리소스를 스몰, 미디엄과 같은 티셔츠 사이즈 방식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병목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리소스를 유연하게 확장하고, 적을 때는 축소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SQL 웨어하우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QL 클래식입니다. SQL 클래식은 SQL 쿼리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 SQL 클래식은 고객의 클라우드 계정 내에서 운영되고요. 시작하는데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이제 SQL 프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고급 분석 작업에 그런 적합한 유형이고, 성능과 그런 유연성의 균형점에 있는 유형이라고, SQL 웨어하우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QL 서버리스는 가장 진보된 이제 아키텍처이고, 앞서 클래식과 프로가 이제 고객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관리되는 반면에 서버리스는 데이터브릭스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또한 이 서버리스는 시작하는데 이제 수분이 소요되지 않고 빠르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연성을 위해서 높은 동시성을 가진 BI 시나리오에 적합하며 비용도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DB SQL이 어떻게 비용 절감과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 측면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AI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능형 워크로드 관리인데요. 지능형 워크로드 관리는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에서 제공되는 핵심 기능입니다. 과거 워크로드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쿼리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만약 쿼리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AI가 클러스터를 미리 그리고 빠르게 자동 증설해서 성능을 이제 최적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수요가 낮아지면 빠르게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사용자는 항상 최적의 컴퓨팅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은 최상의 그런 가격 대비 성능을 위한 자동화 기술의 어떤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워크로드에 맞춰서 테이블의 그런 물리적 데이터 레이아웃을 이제 최적화하게 되고, 스토리지도 압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쿼리 대기 시간과 스토리지 비용을 모두 획기적으로 이제 절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최대 50%의 비용 절감과 쿼리 속도도 20배까지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그런 데이터 관리 작업은 AI를 통해서 이제 맡기고 사용자는 핵심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기능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프리딕티브 IO라고 해서 인덱스가 없는 인덱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이제 DW에서는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값비싼 그런 인덱스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데이터브릭스는 그런 통계, 메타데이터, 쿼리 패턴을 바탕으로 이제 딥러닝 기술도 같이 접목해서 필요한 컬럼과 행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 값비싼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과 그런 유사한 성능을 내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TPC-DS의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빨간색이 데이터브릭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AI 기반 최적화 기능으로 인해서 최고의 성능과 최저의 비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DBSQL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SQL에서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트리밍 테이블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메시지 큐에서 이런 들어오는 데이터를 레이크 하우스로 간단하게 SQL 구문만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일반 분석가도 이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이제 각종 BI나 머신러닝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M뷰, 구체화 뷰라고도 하는 이건 이제 복잡한 ETL 변환을 이제 수행을 할 때 미리 계산을 통해서 대시보드의 쿼리 속도, BI 대시보드의 쿼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역시 그런 간단한 SQL을 통해서 ETL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중분 세로 고침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이제 재계산할 필요가 없이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해서 데이터의 그런 최신성도 높이고 계산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전체적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브릭스 SQL은 분석가들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장된 AI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SQL 환경에서 바로 어떤 AI 모델을 호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감성 분석이나 혹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뭐 번역 같은 거, 그리고 뭐 마스킹, 여러 가지 요약 같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콜센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뭐 콜 시간이라든가 혹은 제품 번호 혹은 뭐 주요 문제를 요약해서 해서 자동으로 추출한다거나, 고객을 지원했던 그런 채팅 로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탈 위험 고객을 태깅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SQL 쿼리 내에서 LLM이랑 AI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AI 쿼리 함수를 사용해서 제품 이름에 기반해서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 SQL 쿼리만으로 배치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테이블 관리 측면에서 AI 기반의 설명 그리고 주석 생성 기능을 통해서 유니티 카탈로그 내에서 테이블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컬럼에 대한 그런 주석을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데이터 자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SQL 에디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이제 자연어 기반의 SQL 쿼리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잡한 SQL을 몰라도 사용자의 그런 질문을 이해를 해서 쿼리를 작성을 해주고, 코드 설명이나 그런 오류 수정도 AI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SQL의 멀티 구문에 대해서도 옆으로 이제 넘겨가면서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필터를 걸어서 저런 식으로 자연어로 질을 해서 그거를 조회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사용자와 뭐 실시간으로 공동 편집을 한다거나 깃 연동 같은 협업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SQL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시각화도 할 수도 있고, 잡 오케스트레이션 잡과 혹은 이제 뭐 알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에 부합했을 때 이제 뭐 이메일이나 어떤 그런
슬랙이나 웹훅 방식으로 이제 알림을 보내거나 그런 혹은 대시보드 이런 것들과 유연하게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시스템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브릭스의 그 홈, 워크스페이스 홈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이고요. 왼쪽에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DB SQL과 관련된 항목들이 왼쪽 SQL 밑에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SQL 웨어하우스인데요. SQL 웨어하우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SQL 워크로드를 이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클러스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SQL 웨어하우스 메뉴에 들어가 보면 SQL 웨어하우스 만들기가 있는데 이 SQL 웨어하우스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클러스터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클러스터 크기는 티셔츠 사이즈 형태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2x 스몰부터 4x 라지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자동 중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SQL 웨어하우스가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에 이제 클러스터를 전체를 내리게 되면서 비용이 가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이렇게 10분, 서버리스 경우에 이렇게 10분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와 최대 값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최대값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최대값에 따라서, 쿼리에 대한 큐잉이 이제 길어지거나, 이제 큐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큐가 많을 경우에, 이 크기 최대 3개로 지정했을 경우, 이 최대 3개 내에서 이제 크기가 이제 확장되고, 혹은 이제, 큐가 좀 적을 경우에는, 크기가 이제 최소 단위로 한 개로 이제 줄어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제 조정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는 서버리스랑 프로 그리고 기본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태그라든가 뭐 유니티 카탈로그를 활용할 건지 그런 몇 가지 그런 옵션들이 보고 옵션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QL 웨어하우스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 웨어하우스를 하나 눌러보게 되면 먼저 개요랑 연결 세부 정보, 모니터링 이 세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이 개요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름과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유형은 어떤 건지 클러스터 크기는 어떤 건지 아까 설정했던 옵션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연결 세부 정보를 보게 되면 먼저 여기 태블로나 뭐 파워 BI 이런 연계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태블로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현재 세팅된 이 SQL 웨어하우스의 정보를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으로는 이 SQL 웨어하우스의 엔드포인트 관련된 정보들, HTTP 엔드포인트 경로,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JDBC URL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탭에는 여기 필터 조건 하에서 지난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시간 동안 발생했던 그 최대 쿼리 수 그리고 분당 이제 완료한 쿼리 수 그리고 클러스터의 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기록 정보, 이 SQL 웨어하우스를 현재 선택한 SQL 웨어하우스를 기준으로 실행되었던 그런 쿼리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 쿼리가 어느 시점에 생성됐는지, 어느 시점에 실행됐는지 위에 차트랑 동기화돼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하나에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최대 실행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대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SQL 편집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 편집기를 눌러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실행했던 SQL 쿼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의 쿼리를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새 쿼리를 이제 만들어 보면요.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이렇게 왼쪽에는 유니티 카탈로그로 관리되는 그런 자산들이 이제 카탈로그, 스키마, 테이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SQL을 작성하는 그 편집 공간 캔버스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출력 SQL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들이 공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면은 이제 카탈로그를 디폴트 카탈로그를 선택하는 부분, 디폴트 스키마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쿼리에 대한 뭐 즐겨찾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은 하나의 미리 만들어 놓은 쿼리를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쿼리를 실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쿼리를 SQL을 작성을 한 후에 이제 위에 모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되고요. 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이 지금 이 쿼리를 실행하는 SQL 웨어하우스를 선택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폴트 웨어하우스를 선택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생성했던 SQL 웨어하우스가 이제 디폴트로서 이제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다른 웨어하우스, SQL 웨어하우스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이제 SQL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좀 메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일정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SQL 쿼리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와 이 SQL 쿼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통해서 SQL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음, 나온 결과를 좀 보게 되면요. 결과창을 좀 보게 되면 아래쪽에는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CSV로 다운받거나 그리고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 혹은 이제 결과 테이블 내에서 이렇게 정렬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필터를 건다거나 열에 대한 핀을 걸어 고정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게 자연어로 필터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수량이 30개 이상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필터를 걸게 되면 알아서 이 quantity라는 그런 컬럼을 찾아가서 30개 이상이 걸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여기 안에서 뭐 필터를 걸 수도, 직접 필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컬럼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필터를 걸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SQL을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 타임 같은 경우에, 데이터 타임을 이제 일자별로 보고자 할 때, 이런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연어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일자별로, 일자 컬럼을 가장 왼쪽에 추가 생성. 그래서 이제 수락을 눌러보면 이제
모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백커터가 처리가 안 돼서 한글에 대해서 백커터 처리가 안 돼서 이걸 자동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수락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캐스트 형태로 이제 데이트 타임을 기준으로 캐스트로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SQL을 뭐 기본적으로 잘 몰라도 이런 자연어 형태로 SQL을 수정하거나 또 추가해 볼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시각화 추가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 타입이 기본적으로 바 차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컬럼 같은 경우에 제가 퀀티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 I 컬럼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라인 차트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걸 좀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 컬럼 자체를 데이트 타임으로 하고, Y 컬럼 자체를 퀀티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티티는 이제 썸으로 하게 되고,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먼스로 한번 해볼까요? 위크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데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룹 바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 추가적인 그 라인이나 컬럼, 특정 디멘전이나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스택 차트를 그린다거나 뭐 이렇게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미싱 밸류나 그런 널 밸류를 기준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X축을 눌러보면은 이제 네임, X축 라벨에 대한 네임을 정할 수가 있고, 뭐 축을 숨길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Y축에 보면은 Y축 네임 역시, 그리고 시작값과 끝값, 이 축에 대한 시작값과 끝값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컬러를 바꾼다거나, 그 외에 이제 데이터 포맷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차트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 탭에 이제 시각화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시각화 내용이 시각화 차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계속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PNG로. 그리고 그 외에 뭐 이후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내부에 이제 대시보드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성된 차트를 바로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최적화, 이 자연어 기능을 통해서 쿼리 최적화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이제 실행 결과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성능 보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능 보기를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실제 어떤 것들이 실행됐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행을 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최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쿼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뭐 그 결과, 그 내용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뭐 추천해줄 최적화를 위한 어떤 방법들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제 매뉴얼 튜닝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까 쿼리 프로파일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쿼리 프로필 보기를 누르게 되면 실제 전체적인 그런 세부 정보가 나타나 있고, 어떤 단계로 이렇게 수행이 됐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걸렸는지, 그리고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됐는지, 뭐 행은 몇 건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여드릴 거는 AI 쿼리입니다. 이 AI 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AI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안에서, AI의 그 LLM이나 에이전트 모델을 호출해서 배치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지금 샘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베이커리 빵집 어떤 그 베이커리 빵집에 대한 리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뷰가 지금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AI 쿼리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미나이 쪽에다가 이 내용들을 이제 제미나이 쪽에 이제 프롬프트를 넘겨서 리뷰를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 리뷰를 요약해서 좋은, 나쁜, 중립 둘 셋 중에 하나로 이제 답변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제 실행 결과는 이렇게 리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센티멘탈 컬럼에다가 그 결과를 이제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리밍과 MV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이제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이제 SQL을 기본적으로 대부분 많이들 하시니까 이 SQL 어, 이 SQL 기반의 그런 데이터 인제스션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폼 작업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스트리밍 create or replace streaming tab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select 이제 데이터브릭스 내 이제 볼륨이라는 공간 안에 파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스트림으로 읽어가지고 이 스트리밍 테이블이라는 공간에 이제 적재를 하게 되는 그런 선언문입니다. 그런 선언적인 SQL 코드 SQL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Materialized View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Materialized View를 구성을 한 것을 구성을 한 그 코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정을 만들어서 이제 스케줄링을 돌리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잡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BI 툴과의 연계성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파워 BI나 태블로 같은 대표 BI 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되는 테이블은 태블로 데스크탑이나 파워 BI 데스크톱에서 즉시 이제 열 수도 있고 파워 BI 워크스페이스로 뭐 게시를 바로 할 수도 있고 태블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바로 탐색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또 BI 도구와의 연계 부분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레이크하우스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로를 제거를 하고 기존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해소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BI 툴이 또 하나의 데이터 사이로를 보통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BI 시스템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델링을 또 한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 신규 요청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 팀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데이터 정합성 문제라든가 거버넌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더 데이터 리지 쪽에서 이제 단절되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자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최적의 그런 해결책은 바로 데이터 플랫폼 내부에 BI 툴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변화는 이제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별도의 데이터 추출 없이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팀의 그런 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도 하고 혹은 그 기간이 좀 짧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 보안과 그런 접근 정책이 관리가 됩니다. 보안 리스크랑 관리 부담을 줄이고, 원천 데이터부터 최종 대시보드까지 전체 데이터 이력을 이제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BI 측면에서 AI가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자산, 그리고 사용 패턴, 그리고 비즈니스 시멘틱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탄생한 것이 바로 데이터브릭스 AI BI입니다. 단순히 이제 BI 툴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은 아니고 저희의 이런 강력한 데이터브릭스 SQL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BI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AI BI는 유니티 카탈로그의 그런 통합 거버넌스 하에 있으며 데이터브릭스 SQL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이제 별도의 추가 라이센스 비용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AI BI는 대시보드와 진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지는데 먼저 대시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는 빠른 속도와 대화형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종류의 차트 유형을 지원하고 필터, 페이지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니티 카탈로그 거버넌스 하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 SQL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대시보드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는 텍스트 투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자연어 기반의 그런 데이터 시각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SQL 쿼리나 도구 사용법을 몰라도 그런 자연어 문장으로 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별 평균 판매량을 지역별로 라인 차트로 보여줘라고 하면은 그 결과를 이제 차트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이제 좀 쉽게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쉽게 좀 더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시작점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BI 대시보드에서 이제 스케줄링은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대시보드 역시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둔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원하는 이제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이제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이제 슬랙으로 PDF 파일로나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은 별도의 BI 포털이나 사내 포털에 이제 대시보드를 임베딩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AI BI 대시보드 역시 임베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는 역시 매우 훌륭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시보드만으로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서비스 BI를 많이 이제 셀프 서비스 BI를 이제 구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셀프 서비스 BI를 구성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필터 기능, 그리고 이제 복잡한 그런 연계 기능을 이제 적용해서 그런 복잡한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거는 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이제 변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사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대량의 레포트나 이제 대시보드 화면을 구성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레포트 대시보드가 엄청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작 원하는 레포트를 찾아가는 것도 역시 또 오래 걸립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숨겨진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렵고 이러한 필요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AIBI의 지니입니다. 지니는 기업 내 데이터와 대화하게 해주는 셀프 서비스 Q&A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은 내부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SQL로 변환하게 되고 데이터브릭스 SQL을 기반으로 해서 SQL이 실행한 후에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지니는 이제 단순하게 질문에 그냥 단순한 답변은 아니고, 자연어,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시각화 형태로 응답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인사이트를 좀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이 지니는 이제 단순한 챗봇이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스레드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끊겼던 부분부터 다시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상호작용은 유니티 카탈로그의 그런 보안 정책을 준수를 하게 돼서 본인의 이제 권한에 맞는 데이터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니가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갖추게 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 자산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입니다. 지니는 단순히 테이블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테이블의 스키마, 테이블의 컬럼명, 그리고 설명, 테이블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 뭐 웨르키나 포린 키나 프라이머리 키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돼서 설명이 잘 되어 있다면 비즈니스적인 그런 시멘틱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이제 모든 업무에는 업무 영역별 특화된 계산 방식, 그리고 용어, 그리고 어떤 분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진이는 이런 업무별 특화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컬럼에 대한 동의어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뭐 예시값 혹은 뭐 값사전 것들을 통해서 뭐 오탈자나 유사어에 대해서 자동으로 그거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데이터 유형을 파악을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지침을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 영역별 특화된 그런 지침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된 SQL을 쿼리를 사전에 이제 등록을 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유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검증된 쿼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SQL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진이는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한 피드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각 질문에 따라 이제 응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피드백을 근거로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모든 질문은 모니터링 기록에 남게 되고, 각 질문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남겼을 경우에 그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튜닝이나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진이는 이제 질문에 대한 그런 확실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사용자의 그런 질문이 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진이는 이제 대시보드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한눈에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대응이 참 어렵죠. AIBI 대시보드에서는 이제 지니와 통합이 돼가지고 대시보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안에서 지니를 누르게 되면 저런 지니 화면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지니 창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홈 화면에서 역시 SQL 밑에 그 대시보드 그리고 지니 이 두 가지 항목이 이제 AI, B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대시보드를 눌러보면 대시보드에 대한 추천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현재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대시보드 만들기 버튼이 있고 왼쪽에 이제 샘플 갤러리 보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샘플 갤러리를 통해서 하나 샘플 대시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오른쪽에 거를 가져오기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대시보드의 에딧 모드일 때의 화면이고요. 가장 위쪽 상단에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그 옆쪽에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탭을 눌러보면 이 현재 대시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 집합을 이제 정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집합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새롭게 대시보드를 만들 경우에는 이 데이터 집합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 샘플 갤러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집합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집합을 이제 추가하거나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일단 추가하는 방법은 밑에서 보시면은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제 로컬 파일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소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유니티 카탈로그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테이블 자산을 즉각적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QL에서 만들기도 있는데요. 이 SQL에서 만들기를 지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목 없는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집합이 추가가 되고, 이곳에 SQL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 집합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뭐 물론 직접 SQL을 여기다가 작성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generate를 통해 가지고 앞서 SQL 에디터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특정 테이블을 이렇게 골뱅이 표시를 통해서 참조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테이블의 메타 정보를 참조해서 만들 수 있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집합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실제 앞서 SQL 에디터처럼 여기서 직접 봤던, 여기서 직접 그 카탈로그 내에 있는 그런 자산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는 원래는 이제 비어 있는 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샘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썸머리라는 이름의 페이지가 미리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페이지를 여러 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페이지를 복수로 구성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필터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필터 내비게이션 필터 바가 이렇게 숨겼다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고, 이 글로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가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필터를 구성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젯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필터 종류에 따라서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위 값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값으로 할 수도 있고, 이때 참조하는 그런 필드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날짜 선택기나 혹은 범위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역시 같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텍스트를 입력하게끔 한다든지, 뭐 범위 슬라이더를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베리어블로 세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시각화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 위젯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처음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연어로 이제 시각화 텍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빌더 바가 있는데, 이 빌더 바에 보면 데이터 집합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합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소스로 선택할 그런 집합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제가 매출 추세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시스턴트가 열리게 되면서 이 대시보드에 있는 이 해당 데이터 집합
기준으로 매출 추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읽고 처리하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매출 트렌드 차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매출 추세라는 타이틀도 같이 입력이 되어 있고, 이쪽에 매출이라고 Y축에 대한 그 Y축 밸류도, Y축의 라벨도 매출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자동으로 이제 시계열 차트로 했고, 만약에 해당 소스에 해당 이 데이터 집합에 이 매출 추세를 그려낼 수가 없다면은 실제로 그 원천이 되는 소스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신규 데이터 집합을 업데이트 할지도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연어 기반으로 차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자연어가 아니더라도 오른쪽에서 이제 직접 그거를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각과 추가를 눌러서 또 이런 식으로 눌러보고, 여기서 뭐 레베니 바이 이런 데이터 집합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축은 토탈 프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눌러보고요. 시각화는 카운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일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비교한다던가 혹은 뭐 데이트를 추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이제 시각화를 어떤 차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그 밑에 이제 텍스트 상자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해당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필터 바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필터 바에서 아까 이제 글로벌 필터에서 구성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페이지 필터가 되겠죠. 해당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그런 필터를 여기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경우에는 우측에 이제 게시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 게시를 통해서 이제 생성자의 권한을 따라갈지 혹은 이 접속한 사용자의 권한을 따라서 데이터가 조회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우측 상단에 또 보시면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으로 또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SQL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SQL 웨어하우스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제 특정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기 위젯 내에서 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한다거나 차트 같은 경우에 PNG로 다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이라고 이제 베타 버전이긴 한데, 이런 예측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포캐스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차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간단한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이제 포캐스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간략하게 포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게시를 통해서 이제 게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퍼블리시 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 된 거를 좀 보도록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일정이라는 버튼이 우측에 활성화가 되고, 이 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걸어 가지고 이제 PDF를 이제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는 잠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이제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지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지니는 여러 개의 지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니 스페이스라고 이걸 하는데, 각각의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제 지니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의 New 버튼을 클릭해서 지니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New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 세일즈 트랜잭션 데이터와 커스텀 마스터 데이터 두 개를 넣어 볼 겁니다. 이제 지니 스페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이 스페이스에 대한 이름 그리고 설명 것들이 있고, 밑에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채팅 공간, 그 밑에 이제 샘플 질문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 사용자는 이런 형태의 화면을 보게 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지니 스페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에서 데이터를 등록하고 어떤 옵션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 탭을 보시게 되면 방금 두 개의 임포트한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하나의 테이블을 하나 눌러보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컬럼 리스트, 그리고 컬럼에 대한 그 커멘트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샘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커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에 등록된 정보를 그대로 처음에 읽어옵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 추가적인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그걸 값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지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정보들을 참조해서, 이런 메타 정보를 참조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그룹 같은 걸 눌러보면 여기 이제 설명과 그리고 동의어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어를 참조해가지고 실제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어떤 이제 지니가 이 열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샘플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 약간 이렇게 오탈자, 그러니까 좀 질문 자체가 조금 질문에 대한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잘못되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유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과 그런 관련성이 높은 그런 값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엔티티 매칭 같은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팅 자체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거를 직접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세팅한 거랑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은, 하나는 이제 마스터 테이블이고 하나는 세일즈 트랜지션 테이블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PK랑 이제 FK, 에르키랑 이제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 조인, 뭐 SQL 표현식, SQL 쿼리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으로 인스트럭션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어로 답변하다든지, 날짜를 명시하다든지, 뭐 금액 환산 관련된 이런 기본 필터 조건들, 이런 것들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 안에 공통으로 적용될 그런 로직을 이런 지침에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인은 그런 등록된 테이블 간의 그런 조인 관계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따로 조인을 지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방금 여기 데이터에 등록된 이 기본 키랑 외래 키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 조인을 만들어냅니다. 저게 없으면은 직접 여기 추가해서 그런 조인 관계를 정의해 줄 수도 있고요. 이 SQL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계산된 필터나 혹은 특정 계산된 값, 그리고 계산된 차원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직접 정의를 해주고, 그런 수식을 정의를 해주고, 그에 대한 동의어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SQL 쿼리 부분들이 있는데,
이 SQL 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SQL 함수라든가 샘플 쿼리들을 미리 등록을 해서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 쿼리가 실행되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정 탭인데요. 이 설정 탭에서는 이제 샘플 질문을 미리 등록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디폴트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이 진이 역시 결국에는 이 SQL, 데이터베이스 SQL 기반 하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QL 웨어하우스를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고, 지정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샘플 질문을 하나 해보면요. 가전제품 중에 서울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요. 밑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과 테이블 쪽을 보면 이제 코드 표시를 보게 되면 이 실제 SQL이 어떻게 생성돼서 이제 시행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여기 실제 필터가 걸린 항목들을 여기서 필터를 직접 추가적으로 걸어서 추가적으로 필터를 걸면서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 안에서 실제 SQL 코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서 실제 SQL을 좀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SQL로 실행된 그 결과는 CSV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내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 차트, 원형 차트, 도너 차트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 시각화를 다른 형태의 차트로 필요하다면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파일 역시도 이제 PNG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피드백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이제 줄 수가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상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검토 요청이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라고 일반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검토 요청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 화면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버튼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과거 질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스페이스 관리자가 이런 피드백들을 보고서 추가적인 튜닝이나 추가적인 조정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피드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온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나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서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검토 완료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여기 벤치마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벤치마크 안에는 이제 질문지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SQL 답을 여기다 정해 놓고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돌리거나 혹은 필요시 이제 업데이트 이후에 돌려서 기존 이 진이가 생성한 SQL 답과 실제 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벤치마크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직접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기 실제로 여기 화면을 가가지고 여기 이제 화면을 가게 돼가지고 실제 여기서 얘를 누르거나 얘를 누르게 되면 벤치마크로 추가할 수도 있고, 이 화면에서 직접 이렇게 벤치마크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SQL 코드 자체가 이제 한 답지로 사용될 경우 이게 지침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서 모든 벤치마크 실행을 하거나 혹은 실행할 벤치마크를 특정 목록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평가 쪽에 이제 등록이 돼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진위의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공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가 공유하는 쉽게 공유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시보드에서 진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이런 식으로 이 대시보드를 이제 드래프트 형태로 에딧 모드로 열어가지고 여기 설정에 가보면은 여기 일반에 이런 진위 활성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위 스페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기존에 진위 만들어진 세팅된 진위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URL을 여기다 넣어서 이 대시보드랑 연결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보면 이 아래 이제 진위의 질문하기가 있어서 이 진위의 질문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널이 뜨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이에 여기 이제 대시보드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